자, 미래인 교과서 9단원. 우리 이제 문법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고 내용 들어가 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임진왜란 이런까지를 이전에 사용됐던 국어를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사용됐던 문법의 특징을 잠깐 보자. 모음 조화가 첫 번째 제대로 이루어지지 잘 지켜졌다. 모음은 크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래아, 오, 아,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으, 우, 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양성은 좀 밝은 느낌의 모음이고 음성은 조금 어두운 느낌의 모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도 그렇게 지켜지는 현상이 살짝 있기는 해. 예를 들어서 너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음성 모음인 어와 양성 모음인 음성 모음인 으가 사용이 된 거죠. 근데 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음성 모음인 어와 양성 모음인 아가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도 이렇게 음성 모음이 사용된 경우와 음성과 양성이 동시에 사용이 되면서 이런 모음 조화가 깨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두 번째,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였는데요. 뭐가 있어요? 옛니응, 아래야, 반치는 아래야, 옛니응, 여린이응, 반치는 이렇게 아래야, 여린이응, 옛니응 이렇게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글자이죠.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그죠? 방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방점 뭐 있었습니까? 입성, 거성, 상성 이렇게 나눠졌었죠. 자, 점이 하나도 찍혀있지 않을 거는 입성, 거성은 점 하나, 상성은 점 두 개 이렇게 해서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음전 첫머리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자음근이 존재하였는데요. 자, 요거 있잖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얘들아, 선생님, 그럼 이거는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는요. 얘도 어두자음근인가요? 어두잖아. 머리두. 그러니까 자음이 이렇게 머리 음절의 첫말에 오는데 우리 이런 글자 사용하지 않잖아요. 요런 자음. 요거는 어두자음근이 아니야. 받침이죠. 그죠? 얘는 아니다. 참고로 그럼 선생님 얘도 긴가요? 쓰다 할 때 요것도 긴가요? 아니죠. 요거 각자 다른 자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두자음근 기억하세요. 자, 팔종선법이라 하여 받침은 8자음으로 적도록 하였다. 어떻게 되죠? 8자음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도 포함이 됩니까? 옌니응도 포함이 되는 거죠. 현대국어랑 잠깐 비교해 본다면 몇 개입니까,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현대국어에서는 7개인데 중세국어에서는 몇 개가 되는 거죠? 8개가 되죠. 현대국어랑 비교를 해본다면요.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예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시옷 받침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옌니응은 현대국어 이응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이게 대처됐을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어서 현대국어의 주격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이가 쓰였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주격조사는 중세국어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이, 그다음에 요렇게 이거는 영의 형태라고 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걸까요? 자, 이는요, 앞말이 뭐일 때 사용이 되는 거냐면 자음일 때, 자음으로 끝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모음, 앞말이 모음, 앞말이 기준입니다. 앞말이 모음 이로 끝날 때 또는 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영의 형태 사용되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로 앞말이 모음, 앞말이 기준이에요. 앞말이 자 모음, 네, 앞말이 모음 이렇게 끝날 때, 아 잠깐만, 여기 이 같은 경우 선생님 다시 추가를 할게요. 얘는요 앞말이 모음 이 외에 다른 모음으로 끝날 때입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자 얘들아. 첫 번째 거 우리 이제 거기 책에도 나오지만요. 말씀 어떻게 되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뭐가 맞나요? 말씀이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어적기가 돼서 어떻게 되죠? 여기 받침이 모음 자리에 오게 되죠? 이렇게. 여기는 뭐가 사용이 된 거죠? 이어적기가 사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 이 외에 다른 모음이 오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 할 때 있죠? 저번에 선생님 예시 됐는데 여라는 모음이 오게 되죠. 이 외에 다른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요 원래 있던 모음은 사라지지 않고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예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요 어떻죠? 이미 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뿌리가 이렇게 되죠. 요거가 원래 무슨 뜻이죠? 용벼천가 보면 나오죠? 뿌리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끝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됐죠. 모음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주격조사 이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누구누구가 라는 주격조사의 사용이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이나 모음 이나 그리고 영의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미를 통해 객체 높임법을 표현을 하였대요. 이렇게 객체 높임법이라는 것은 객체를 높여주는 거죠. 자, 어머니께서 밥을 드셨다 할 때 그 드셨다 있잖아요. 드셨다. 거기서는 어머니께서 밥을 드셨다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아이고. 이게 선어말에 시를 붙여서 이렇게 높임을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높임법을 학교에서 강조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객체 높임법을 표현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용왕이 세존 세존을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잠깐 있는데 여기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용왕이 이게 용비어천가의 일부거든요. 본문엔 없어. 세존을 요거 있거든요. 우리말 해석을 한다면 용왕이 세존을 세종이 되겠죠. 뱉고 세종을 객체인 세종을 어떻게 해준 거야? 높여준 거죠. 그죠? 객체 높여 사용이 된 건데 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어미를 통해서 객체 높임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인 세종을 높여주는 포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요런 게, 높임을, 이제 객체 높임을 사용을 하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적기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끊어적기와 혼용이 되기도 하였다. 이어적기는 뭔지 알죠, 얘들아? 말씀이 이렇게 이어적기가 사용이 되다가 말씀이 이렇게 나중에는 끊어적기가 사용이 되기도 하였다.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후대에 오면서 끊어적기와 혼용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 하기 전에 그냥 학습 활동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보니까 현대국어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자음자는 뭐가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여기 보입니까? 요거 여기 있죠? 네, 요 글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모음자, 아래아자도 있죠. 이렇게. 예, 아래아자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너는 찾았니?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데 요거 있잖아요. 옛니응. 요거 있죠. 옛니응. 요렇게 이거 여린히응, 옛니응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 여기 동글뱅이 위에 이게 있어. 꼭지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요거요. 아래아자 요렇게 있지요. 자,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있습니다. 여기 있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세요. 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응이 이렇게 사용되었구나. 그죠? 네. 자,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그냥 희응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희응이야. 알겠죠? 여린이응 아닙니다. 얘는 아닙니다. 알겠죠? 멈춰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 다음 글자의 왼쪽에 찍힌 점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했을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실수했다. 입성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방점, 여기 평성 아예 안 사용된 거, 거성 1개, 점 하나. 그 다음에 상성 2개, 이렇게. 입성이 사용되었다라는 건 즉 방점이 표시가 됐다라는 거.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 평성 자리다 입성을 썼어. 헷갈리면 안 돼, 너네들은.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여기 지금 뭐 사용되었어요? 거성, 그 다음에 상성 사용이 이렇게 되었네요. 자, 거성이라는 것은 높은 소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점이 2개 있으면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높낮이를 사용을 하였다. 그러면 왜 이런 거 사용했어요? 중국의 성조를 따라 하였다라는 걸로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어는요, 역사성이 있어요. 의미도 변하고요. 다시 생성, 소멸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어리다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중세국어는 어리석다, 좀 모자람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언어의 역사성 중에서 의미가 어떻게 됐다? 이동을 하였다. 의미가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놈이라는 뜻이죠. 얘들아 잠깐, 여기 이라는 거는 뭐죠? 네, 이거 주격조사죠. 그쵸? 앞말이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노미가 된 이유는 왜 그러죠? 네, 이어적기 사용이 된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놈이라는 건 중세국어에서는 나쁜 뜻이 아니야. 사람의 의미였지만 현대국어에 와서는 어떤 놈이라는
낮춤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 그 다음에 어여삐 여기다 라는 거는 현대구에서는 예쁘다라는 지만 중세구에서는 불쌍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의 뭐가 사용이 된 겁니까? 이동입니다. 이거 조금 구별을 해주세요, 얘들아. 이미 우리 이거 뜻은 알잖아. 나이가 적다 현대국어랑 비교해보면은 뜻은 알지만 이것이 어떤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냐라고 봤을 때, 자, 다시 의미가 이동한 거야. 어리석다라는 거는 나이가 적음으로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의미가 달라져.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의미의 이동이라고 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놈이었어. 옛날에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냥 일정 특정한 어떤 사람, 놈. 그래서 이건 낮춤의 의미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더 넓어졌다가 축소되었구나. 그 다음에 예쁘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지만 과거에서는 어여쁘다. 그러면 이거 의미의 이동이 맞죠. 어여쁘다라는 거 불쌍히 여기다 해서 예쁘게 해서 의미의 이동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윤비어천가에 사용되었지만 현대국어에 사라진 어휘가 뭐가 있을까요? 뭐뭐 하다라는 건 하니라, 하느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 지금은 현대국어에서는 하다. 전초로 뭐죠? 까닭으로. 자, 미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거는 현대국어에서 사라진 표현들이 된다. 자, 중세국어를 현대국어로 바꿔보고 표기상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이, 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미의 축소라고 했죠, 얘들아. 그래서 현대국어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죠. 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깊은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뀝니까? 깊은 바람에 어떻게 되죠? 바람에 이렇게. 자,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뒤에 모음조사나 어미가 올 때는 어간의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에 내려 적는데 비해 오늘날에는 어간의 받침을 그대로 어간의 정성에 적고 뒤에 오는 모음조사나 어미의 초성에는 그냥 이응을 적는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 적기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끊어 적기 얘기하는 거야. 맞죠? 미였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체언에 어떻게 되죠? 이 체언의 어간 뒤에 오는 여기 있죠. 조사가 오게 될 경우에 모음 조사가 오게 될 경우에는 어간의 받침 여기 어간이죠. 얘가 어간이에요. 얘 모음이고요. 어간의 받침에 있는 그 받침을 그 다음에 오는 모음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쓰잖아요. 그죠? 얘가 요 자리에 온다. 즉 이어적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야. 우리 깊은 한번 볼까요? 깊은. 얘는 현대국어에서 깊은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는 이랬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얘는요. 용언이네, 용언. 네, 깊다. 얘는요, 얘들아, 명사니까 체언이고요. 여기는 깊다라는 의미니까요. 여기는 형용사니까 용언이 되겠네요. 얘는 용언. 자, 깊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받침이 어디로입니까? 뒤에 있는 모음으로 이렇게 이어오죠. 그래서 이어적기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중세국어는 이어적기가 사용이 대체로 됐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써보고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변화한 점을 말해보세요. 중세국어에서는 여기 이거 뭡니까? 비교격 조사가 있습니다. 비교격 조사에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중극이라고 한 거는 어떤 표기죠? 네, 동국 정음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발음을 따라 한 거죠. 그래서 초성, 중성, 중성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국의 그 형식을 따르려고 했다. 발음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비교격 조사인 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세 현대국어에서는 과가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니르고저 이거 뭐죠?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네요. 원래는 이르 고저 이런 뜻이었죠. 전에 그 본문 표기된 거 보니까 학교에서 좀 이걸 강조한 것 같아서 잠깐 이거 볼게요. 자, 일단은 니르고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니르고자 원래는 이르고자였죠. 원래대로 선생님 바꿔본다면 이르고자였단 말이야. 이렇게 여자를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부녀자 할 때 그 여자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음 법칙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두음 법칙이 사용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지? 자,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그게 사용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니네 교과서에서는 이걸 또 강조하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니르고자, 이르고자 이런 말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요렇게 만났어. 이르 플러스 얘는 어떻습니까? 이러, 엄마 이르러.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통 러의 불규칙이라고 하거든요. 러의 불규칙. 아이고. 선생님 이응을 여기다 왜 갖다 붙인 거니? 활용을 할 때, 용언을 활용을 할 때 대체로 어근은 변함이 없는데요. 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은 거. 그죠? 여기서는 의였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그죠? 이르러.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러의 불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너네 선생님께서 이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말이 중국과 달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달아. 자, 본문에 우리말이 중국과 달아라는 말이 있어요. 달아. 달다 아니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아이고 잠깐만. 달라. 여기는 원래는 달라. 요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만났을 거야. 다 플러스 아가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달라 이렇게 됐다고. 똑같이 여기 어감 부분이 이렇게 사용이 된 건데 어떻습니까? 얘가 그때그때 사용에 따라 리을이 용언의 그 어근에 붙는 어떻게 사용이 돼요? 역시 불규칙적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얘는 리을의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여기는 러의 불규칙 이렇게 이어진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따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따르다 라는 말도요. 여기서도 어떻게 바뀝니까? 아랑 만나서 뭐뭐에 따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도 어떤 불규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불규칙이 아닙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랑 만났으니까 따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불규칙 맞네요. 미안합니다. 자, 요거랑 같이 사용이 된 겁니다. 요거랑 같은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규칙을 얘기하길래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르고자 두음 법칙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할 바이 있어도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다 아는 건 선생님 지운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의 요거 할 바이 있어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죠? 된 소리를 말하는 거죠. 된 소리. 네, 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된 소리. 자, 그러면 여기서 배라는 거는 원래는 뭡니까, 얘들아? 요렇게 만난 거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할배. 자, 요렇게 만난 거죠. 느낌이 왔습니까? 이거 뭐죠? 주격조사죠. 주격조사가 있는데 앞에 모음이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모음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합쳐진다고 했었죠? 붙여, 우리 아까 기억나니? 붙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주격조사. 현대국어로 간다면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용비어천가에서는 불이 깊은 나무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격조사 사용이 된 거죠. 불, 위 여기에서 뭘 눈여겨봐야 됩니까? 요거죠. 주격조사 어떻게 사용이 된 거죠? 만약에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격조사 이나 이거를 붙여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은가가 없는 영의 형태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된다.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격조사 사용이 된 겁니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국어하고 우리가 한번 중세국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표디는 뭐죠? 표지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얘는 뭐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국외음화가 뭐죠? 자, 이 계열의 모음 앞에 오는 디귿, 티귿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별개의 예지만 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발음이니까 헷갈리겠다. 넘어갈게요, 얘는. 발음에서 국외음화가 사용돼서 밭이 이렇게 되잖아요. 즉 그거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D가 아니라 자,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디귿이 있으므로 모음 앞에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코. 여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국외음화가 사용이 되는 거죠. 디귿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는 거죠. 네, 디귿이 지읒으로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자, 사실 여기서 뭐가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사실 발음하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물은 그죠? 둘 다 어떤 모음인 겁니까? 네, 양성모음이야, 음성모음이야? 모음이 사용이 된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발음할 때 그렇게 편한 발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입술 소리에서 나는 미음, 비읍, 피읍 뒤에 그죠? 으보다는 우로 바뀌는 게 더 편하거든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자음이 오게 될 경우에는 으가 아니라 우로 바뀌면 편하다는 얘기야. 이게 원순 모음화거든요. 현대국어에서 이렇게 원순 모음화가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야. 발음상 구별해보면 알아. 스물과 스물 확실히 이게 편하거든요. 물은이 아니라 물은 이게 좀 더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원순 모음화가 된 거야. 현대국어에서는.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음성 모음을 하려는 특성 때문에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음성 모음을 지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성 모음 알죠? 이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니르고저 여기 르 불규칙 사용된 거 아까 언급한 거 있었죠? 니르고저. 여기서는 어떻죠? 니은 앞에 원래는요 이 앞에 니은은 탈락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음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중세국어에서는 두음 법칙 사용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겨도 아니고 원래 여겨. 우리 현대국어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
자, 정리해보면 국외음화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원순모음화가 사용이 되었지 않았어. 왜 그랬어? 음성모음을 지키려는 형상 때문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네, 두음법칙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비교해보자. 자, 국어는 변하는 실체다.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자, 어여삐 여기다. 어여삐 여기다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어여삐는 원래 불쌍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쁘다라는 얘기로 바뀌었죠. 현대국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어? 의미의 이동. 그 다음에 놈이 많아 할 때 중세국어에서 놈은 평범한 전체 사람을 가리킨다면 현대국어에 와서 이 놈이라는 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낮춰 부르는 거죠. 이거는 의미의 뭐다? 축소이다. 또 뭐 있죠, 얘들아? 생각 한번 해봐. 뭐 있죠? 어린 중세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거 좀 배움이 덜하다라는 뜻인데요.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죠? 의미의 이동이야. 의미적인 부분은 이렇게 사용이 된 거지만 사실 우리는 음은, 어휘, 문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다, 변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미, 소리 그리고 문법 이런 것들도 생기고 없어진다.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도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왜 햅쌀, 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 해에 새로 난 것을 우리가 핵곡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접두사를 붙였단 말이야. 그 해에는 아니라는. 하지만 현대 우리에서는 그러면 햇반처럼 햇살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용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국어의 과거 역사적인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표기가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기가 바로 이게 받침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읍 받침이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원래 쌀은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과 달리 이거 뭐죠? 그렇죠. 어두자은근이야. 지금 있어? 없죠.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 심지어는 이거 말고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이런 세 글자가 오게 돼. 어두자은근이. 어쨌든 비읍과 시읍 모두가 이제 소리에서 들리니 옛날에는 어떻게 하겠다? 보살로 적은 것도 있습니다. 네. 오늘날 쌀과 관련된 여러 단어도 이를 활용해 주는데 방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찹쌀, 맷쌀, 잎쌀, 좁쌀 다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어두장군의 비읍이 일로 들어온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찰기나 차진에 따라 뭐 이렇게 붙였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비읍이 단어가 나오는 경우에 쌀이 이거였던 시기에는 각각 요렇게 사용이 됐다. 그래서 비읍이 앞 단어에 붙었다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던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쌀뿐만이 아니라 햅쌀 할 때 우리 얘들아 햅쌀 여기에서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맵쌀 할 때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비읍 어두장군에 있었던 비읍의 형상이 여기 벽시할 때 여기 입대 여기 몹쓸 여기도 볼 수가 있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쌀을 먹지만 중세국어 햅쌀 요 모습의 흔적 여기 어두장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찹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했나 살짝 본다면요. 15세기는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요. 표기가 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바로 이 비읍의 흔적이 과거 이렇게 쌀이라는 단어 기억나니?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 번 더 공부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국어의 역사성 다시 한번 보면 국어는 형식, 의미, 시간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도 바뀌기도 하고요. 담화의 전개 방식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미 나왔네.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을 제 뜻을 아니죠. 제 뜻을 능히 펼치 못한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은 뭡니까? 네, 어떤 행동이나 말, 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아닙니다.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네, 니은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 뜻이라는 건 속내를 얘기하는 거야. 속내. 어떤 속내? 말,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속내입니다. 기억하고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뜻이 바로 속으로 먹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뭐죠? 어떠한 행동이나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을 얘기한다. 뜻. 그는 벼슬에 뜻이 없어. 여기서의 뜻은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여러분이 보세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했으면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다시 한번 좀 이따 들어갈게요.